친구와 놀러 나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제대로 움직이는 인형인 줄 아나 봐. 갑작스레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. 어제까지와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. 왜 갑자기? 몰라. 아침에 지하철에서 나와서 함께 탔는데 나보고 신경질 내더라. 나를 째려보면서 짜증을 내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. 그러면서 따로 다니자고 하더라. 지들 둘이 다닐 테니까 나 혼자 다니래. 정말 당황스러워. 아들은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. 그래서 한참을 혼자 돌아다녔어. 그랬더니 또 전화해서 어디로 나오라는 거야. 난 아직 구경을 덜 했다니까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집에 가재. 이게 말이 돼? 왜 내가 다 자기들에게 맞춰줘야 되는데. 이야기가 돼서 서서히 친해지던 친구였는데요. 한 2주 전부터 급격히 연락이 잦아졌습니다. 여자아이 둘이랑 셋이서 페이스톡을 하며 게임을 했습니다. 주말이면 7, 8시간을 전화통화를 하더군요. 모든 행동을 하는 순간순간 친구들과 통화를 했습니다.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. 하지만 누구나 다 겪는 친해지는 과정이니까요. 중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 6학년 시기에 이렇듯 친구와 급격히 친해져 보는 경험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. 지난주에는 함께 외출하더니 함께 공방에도 가고 밥 먹고 카페에 볼링장에도 가더군요. 20대처럼 노는 모습이 어이없기도 했고 신기했습니다. 언젠가 끝이 있을 거고 이성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경험도 나쁘지 않다 싶었습니다. 어차피 남중을 갈 아이였고 또래보다 조숙한 아들이라 여학생들이랑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함께 놀이공원에 가라고 표도 우리가 끊어줬는데요.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. 툴툴대던 아들은 결국 친구들과 헤어진 채 혼자 돌아왔습니다. 숫자를 맞추느라 함께 가준 누나와 함께 재미있게 놀긴 했다지만 아이 기분은 좋아 보이지 않았지요. 이제 걔네랑은 절교야. 애들이 매너가 없어. 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. 이유도 없이 만나자마자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이없었는데 따로 다니자고까지 했답니다. 우리가 표까지 끊어줬는데 한 끼 안 사주고 표만 준 꼴이 되었다며 아들은 무척 기분 나빠했습니다. 여사친인지 여친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며 놀려대던 나였지만 이대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았지요. 너를 함부로 대하는 건 친구가 아니야. 너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친구지. 잘 생각해봐. 그 아이들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. 아들의 상황에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. 그리고 나에게도 떠오르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지요. 중학교에 입학해서 만난 그 친구는 그야말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유형이었습니다. 약간 매니시하고 쿨한 것이 매력적이었죠. 나는 그 친구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죠.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. 나에게는 조금은 어렵고 인기 많은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참 좋았습니다. 만나러 갈 때 마치 연예인을 만나듯 선물과 꽃을 준비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친구가 결혼할 땐 내가 따라다니며 시중도 들어주었지요. 아이를 낳았을 땐 친구 집에 자주 가서 놀아주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생긴 뒤였습니다. 자존감이 약하던 내가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했죠. 친구는 늘 나를 한심하다고 했습니다. 비쩍 말랐던 본인과는 다르게 통통한 나에게 왜 그러고 사냐더군요.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그런 대우를 받는 나를 이상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. 내 결혼식에 그 친구는 혼자 참석해서 뒤쪽에 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. 진짜 친한 친구가 맞나 싶었죠. 내가 결혼한 집에 그 친구는 한 번도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. 늘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는 건 내 쪽이었죠. 자존감이 낮던 내가 떠받드는 채 친구가 되었고 그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던 겁니다.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나는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.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안타까워했을 법도 한데요.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잘 살더군요.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. 이건 진짜 친구도 아니었구나 싶더군요. 마치 팬과 연예인 같달까요?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아이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연락이 끊기고 몇 년 후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
잘 지내?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왜 내 전화 안 받아? 씹지 말고 연락해. 문자를 받은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. 넌 친구가 아니라 네 꼬붕이 그리웠었나 보구나. 100이면 100 모든 걸 너에게 맡기던 하녀가 갑자기 그리워졌어? 너는 아마 왜 내가 너와 단절했는지 모르겠지. 하지만 너도 친구라는 걸 사귀어 본 적이 있다면 생각해봐. 진짜 내가 나를 친구로 대했는지. 나는 속으로만 생각할 뿐 답장을 하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. 더 이상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떤 의미도 아니었으니까요. 저런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준, 너무나 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잘못된 관계일 뿐이었죠. 춘향에게 향단이처럼 친구가 아닌 자신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내가 그리웠을 겁니다. 하지만 나는 아무 설명도 없이 관계를 끊는 걸로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. 진짜 친구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음을 느꼈으면 했지만요. 아마도 아닐 겁니다. 그 친구는 그저 이유도 없이 내가 내 패배감에 젖어 친구 관계를 정리했다 생각하겠지요. 내가 타인의 감정과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. 나는 철저히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못난 내 자존심일지라도 그 친구와의 비틀어짐을 정리해버렸습니다. 그 친구가 생각나며 내 아들도 혹시라도 친구에게 맞춰주다가 저런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?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물론 나보다 훨씬 나은 아들입니다. 알아서 잘 처신했을 거라 싶지만 내 감정에 입되어 아들의 상황이 더 아팠죠. 그렇게 한 번씩 아파가며 진짜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. 아들의 아픔은 나에게 내일보다 더 크게 감정이입이 되었지요. 어찌됐든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 절교든 오해를 풀든 잘 정리하고 올 텐데도 말이죠. 겨울은 식물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. 너무 많은 물을 줄 경우 더 쉽게 가스보를 식물을 잃게 되니까요. 가을에 초입에 들어서자 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물을 줄였습니다. 되도록 식물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. 빛이 부족할까봐 식물 등을 쬐어주었지만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몇 주쯤 흘렀을까요? 올리브 잎이 말라 우수수 떨어졌습니다. 아차차, 너무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. 아직 한겨울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급해 물을 말린 게 화근이었습니다. 나는 얼른 올리브 나무에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았습니다. 다행히 올리브 나무는 새 잎을 내어주었습니다. 아마도 건조함에 목말랐던 올리브 나무라 새로 내는 잎이 더 어렵고 소중했을 겁니다. 마음이 급하다고 물을 말릴 게 아니라 식물의 상태를 보며 살펴보아야 했었는데요.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만 식물을 잃을 뻔했죠. 버스 어플을 보니 아직 버스 오기까지 8분이나 남았습니다. 오늘따라 버스가 더 늦게 옵니다. 늦었는데 버스가 늦게 오니 마음이 급합니다. 미리 나가서 기다리자 했습니다. 내가 미리 나가 기다린다 한들 버스가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. 그저 버스 정류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겠죠.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여유롭게 할 일을 하고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게 나았을 텐데요. 굳이 급한 마음에 버스 정류장에 미리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 내가 어이없지요. 버스를 기다리며 아들의 일을 생각합니다. 내가 안 달린다고 아들이 빨리 크는 건 아닙니다. 아들이 겪을 아픔과 상처를 다 겪어내어야 성숙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. 그 아픔을 겪어내는 걸 옆에서 바라보며 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뭉그러지겠죠. 하지만 내가 아파한다고 아들이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. 아들이 상처받고 단단해져야 하는 걸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지요. 나는 담담히 아들 곁에서 상처받은 아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내어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면 될 텐데요. 미리 저만큼 앞서 나가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방어만 하는 내가 아니었나 싶어졌습니다. 때가 되고 무르익어야 익는 법이야. 내 마음이 앞서가지 않아야겠다. 아들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되뇌이며 나를 끌어안쳐야겠습니다. 때가 무르익고 아이가 충분히 아프고 난 뒤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리란 믿음을 갖고 곁에 있어주는 것. 그것만으로도 나는 부모로서 충분할 테니까요. 아이를 키우며 마음이 저만치 앞서갑니다. 앞서가는 마음을 끌어다 아이 뒤에 살포시 꼭 잡아매 두렵니다. 아이 아픔 앞에선 뒤에서도 좋은 게 엄마입니다. 그래야 아이가 제 몫으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.